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 메인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까지 5거래일째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2030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게 기분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부진한 모습 오늘도 나타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개별 종목 장세 위주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수는 방향성을 찾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내일 모레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연휴 앞둔 오늘 조금 더 이제 신중한 전략을 필요로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베스트 트레이딩 맨 오늘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할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폭격기 주식 천왕 김현성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래도 슬슬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장세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찬바람 불고 추석이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은 아마도 9월은 조금 더 나쁘지 않은 장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은 조금 눌림을 받고 있지만은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더 또 한 번에 반등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괜찮은 분위기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오늘도 좋은 전략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조금 더 저희 방송 알차게 즐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로 저희 방송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고민 있거나 종목 상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두 통 열려 있고요. 그리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니까 지금 또 바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은 조금 아직은 방향을 조금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쭉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들을 좀 담아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상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해 주었고요.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지속되는 가운데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남북 경협주의 날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정치 테마주와 남북 경협주만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세력들에 의한 조금 급등이 나와준 그런 하루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남북 경협주나 정치 테마주의 개별 개인들의 어떤 세력들의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기타 나머지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좀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조금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오늘 남북 경협주나 정치 테마주를 단기적으로 급등주를 공략하시는 좀 단기 급등주 공략하는 분들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시장은 상당히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종목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 5G도
전일장 이렇게 많은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 약간 오전에 지지를 보여주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죠. 하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정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성장 섹터는 열려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5G 섹터는 조정 시마다 충분히 관심권에 두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이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조금 대응하기 어떻게 보면 힘든 장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 지수가 코스피는 오르긴 했지만 워낙에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주에 또 두 자릿수 수익률 낸 종목들이 있다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G 섹터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려왔던 어떤 섹터고요. 다만 이번 조정 파동에서 여지없이 한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와줬었고요. 그다음에 머큐리 같은 종목도 상장 초반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급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좀 나와준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5G 섹터에서도 역시나 30%, 50% 이렇게 수익을 단기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분명히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RFHIC 같은 종목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강한 종목으로 또 두 자릿수 수익률 50%까지 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은 이런 다양한 수익 내는 이야기들 챙겨갈 수 있으니까 함께 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 기다리시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 주신 상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866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매수가는 52,000원 그리고 비중은 30%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빠르게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부탁드릴게요. 52,000원이요? 네, 매수가? 52,000원에 30%입니다. 네, 아직은 조금 손실 중이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은 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개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마침 삼성에서 이제 폴더블 폰을 이제 출시를 했죠. 그에 따른 또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조금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차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추세를 강하게 어떤 방향성을 잡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종목 횡보 구간에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아직은 에너지가 분출되지 직전에 있는 분출이 안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방향성을 못 잡고 지속적으로 좀 지루한 횡보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으신데 지금 이미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하실 때마다 58,000원을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조금 분할로 수익 대응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좀 줄이셔서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대응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상승 시 분할 매도로 수익 챙기자라는 이야기 참고해 주시고 잘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5님께서 남겨주신 룽투코리아 가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8,500원이고 비중
비중이 20%신데 아이고 좀 많이 손실을 보셨어요. 이게 8월 중순부터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손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롱투코리아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볼게요. 이 종목 좀 어렵네요. 네. 매수를 조금 급등할 때 좀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중소형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제 한 뭐 2, 3개월 전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좀 잠잠해졌는데 게임주들 중에서 중소형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 그 신작 게임들이 나오고 또 그 출시 기대감이라든가 또 사전 예약 이런 것들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타이밍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어떤 그 구글이나 아이폰 그 플레이 쪽에서 이제 실제로 게임 순위가 상당히 인기를 얻으면서 플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수백 프로 급등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그 타이밍, 그러니까 기대감과 실제로 게임이 오픈했을 때 인기들의 그 인기 순위에 따라서 좀 주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좀 함께 중소형 게임주로 좀 급등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좀 추세가 완전히 좀 무너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급등주 흐름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전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제가 드리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 그래서 삼중천정형 패턴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양쪽에 어깨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어깨가 보이시고 최고점 여기 이제 고점이 보이실 겁니다. 산이 세 개인데 가장 높은 산을 가운데 봉이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깨 중간에 가장 높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흐름이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지옥문 오픈 패턴이라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좀 시켜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는 아주 그런 고점 패턴을 만들고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급락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도하신다는 거는 손절 타이밍은 이미 놓치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신다는 건 뭐 최저가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더 보유 전략 말씀드리고요. 단기 에너지 파동상으로는 조금 더 추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5,000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급등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급등 반동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은 매물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분명히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부 물량이라도 바로 축소하시는 전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손실 확정하지는 마시고 이 반등 시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비중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머큐리요. 머큐리요. 12,500원에 30%요. 12,500원에 30%요. 이 종목이 최근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급등 수익을 내신 종목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분은 고점에 조금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머큐리 또 전문적으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번에 상한가 감지에 샀어요.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고점 출발했을 때 거의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비중이 얼마시라 그랬죠? 30% 정도 됩니다. 그럼 상당히 좀 큰 비중인데, 예.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좀 쫄리지 않으셨어요? 그전에도 이거 한번 사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다시 올라가나 돌고 다시들 다 올라간다고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매수하셨다. 내려와 네. 버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일단 자세히 상담을 좀 드릴 테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매수 타이밍은 좋지 않았어요. 예, 네. 상한가 간다고 해서 제가 상한가 이후에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전문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날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았는데, 저는 사실 이날 일부 수익 실현을 했던 날이에요. 시초가부터 위로.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공략을 했냐면, 바닥에서 공략했어요. 바닥에서. 이때. 예. 그래서 한번 급등 나왔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가 밀렸잖아요. 주가가 바닥에서. 그러고 다시 올라오는 여기서 영망치형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 그죠? 네. 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비중을 늘리면서 그랬는데 이 종목이 그 다음 날부터 6%, 예, 뭐 2% 상승하다가 상한가에 또 진입을 했죠. 그래서 거의 50%, 예, 50% 가까운 수익을 일단 챙겼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이 구간대에 많은 매물대가 걸려 있죠. 그죠? 예, 왜냐면 이 종목이 오픈이 되고 나서부터 이 이제 급등을 한번 보여줬어요. 상당히 기대를 모은 종목이죠, 이 종목.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무선 그 와이파이 집에서 쓰실 때 그 중계기 쓰시는 거 있잖아요. 네. IP. 그 무선 그 인터넷 와이파이 중계기를 만드는 뭐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때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의외로 주가가 약간의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로 고점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다. 일단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인데 여기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이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돼요. 이 매물을. 여기 매물을. 그죠? 네. 여기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조금 급하게 진입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G 섹터가 또 쉬어가고 있잖아요. 요 며칠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력하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쉬어가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일단 보유 전략이고요. 아직 조정 파동이 마무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종목 1,5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아마 1,500원 부근에서는 한 번에 지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00원 한 번 손절가 대응 기준 잡으시고요. 만약에 1,500원 이탈된다. 그러면은 절반의 비중을 축소하세요. 아셨죠? 네. 그랬다가 그 밑에 부분에서 만약에 10,000원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잡는다면 나머지 물량을 10,000원 부근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저점에서 다시 비중을 채우신 다음에 보유하신다면은 그 다음 상승 파동이 N자형 급등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빠르게 수익 대응하실 수 있는 구간이 온다. 아셨죠?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 보유하시면은 물론 바로 1,500원 위에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대응을 하시면은 다시 반등 때 충분히 수익 청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목표가 전 고점 부근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진짜 자세하게 해답 주셨으니까요. 꼭 지켜주시고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또 가보도록 할게요. 4477님께서 남겨주신 캠시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200원이고 비중 20%인데 보니까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한번 잡아주시죠, 캠시스. 2,200원이시면은 상당히 뭐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매수하셨고요. 캠시스는 뭐 대표적으로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호실적을 지금 내고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실적들이 좋았죠. 예, 캠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퀀텀 점프를 하고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아직 그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에 좀 조정을 깊게 받은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금 이제는 이 매물대 구간을 이 매물대 전 고점 부근에서의 저항권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는 강하게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꾸준히 한번 보유해 보시되 1차 주봉상으로 또 보더라도 2,750원 전고점을 일단 돌파해야 됩니다. 예, 물론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750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2,75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파 못할 시에는 전량 수익 청산 그리고 돌파한다면 나머지 물량은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굳이 청산가를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지금 약간 지금 눌리고 있는 눌림 초입에 진입해 있는데요. 이 종목이 눌린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은 제가 볼 때 깊게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4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2,400원 이하까지는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석 이후에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굳이 청산 내가 눌렸을 때 뭐 청산하겠다 싶으면은 2,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수익 청산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시면서 2,750원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수익 대응 분할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시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하셔서 더 많은 수익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2322님께서 남겨주신 한국바이오젠입니다. 자,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8월 달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데 좀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오늘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바로 또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이 종목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떤 그 바이오 종목으로서 그 어떤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조금 신규 상장 종목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추세를 우리가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모멘텀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라든가 이런 기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상장 초기 대응은 상당히 위험하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하자마자 상당히 밀렸어요. 예. 그래서 상장 때 시가로 형성했던 12,000원 지금 이하에서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요. 좀 더 보유하시면서 지금 현재 약손실이지만 충분히 수익 대응을 하실 수 있으니까 더 보유하셔가지고 좀 더 보시되 제가 말씀드린 12,000원. 1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12,000원 부근부터는 분할 수익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다만 추가적으로 12,000원을 돌파했을 때 강력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돌파했을 때는 이 종목 15,500원을 2차 목표가로 잡고 또 분할 수익 대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바이오젠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하시고 목표가 집어주신 데에서 그동안에 이제 기다렸다가 청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바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3,000원에 네. 비중 10%입니다. 133,000원에 10%요. 네네. 약간 손실이 있으신데요. 이 종목도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부탁드립니다. 133,000원요?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대차 중장기로 보시고 매수하셨겠죠, 당연히 그죠? 네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얼마나요? 네. 이게 10만 원까지 내려갔다 지금 올라왔다가 14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 아, 그러면은 뭐 한 기간은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1년 넘게 보유한 것 같아요. 1년 넘게. 좀 지루하시죠? 예. 근데 이번에 14만 원 넘었을 때 못 팔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네. 매도를 어디서 해야 할지 몰라서 신청한 겁니다. 뭐 현대차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예. 네, 그동안에 뭐 작년까지는 악재란 악재는 뭐 다 나왔었잖아요. 중국 시장에서도 힘들었죠. 그 다음에 차는 뭐 계속해서 매출은 떨어졌었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악재는 다 나오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는 게 호재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던 종목인데요. 뭐 최근에 신차들이 상당히 좋은 또 저기를 보여주면서 고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소차를 밀고 있는 현대차 역시 수소차에 대한 시장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도 뭐 지급을 한다. 이런 호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가격대가 충분히 좀 보유할 만한 가격대예요. 최근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는 올라올 만한 이제 자리가 됐는데 지난번에 너무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뭐 좀 아쉬웠겠지만 다음번에는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꾸준히 한번 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3중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예요. 그죠? 네, 주가가 12만 5천 원 부근을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대형주 장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이 종목 역시 그랬을 경우에 추가적인 수급들이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 종목 그 매수가 부근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돌파를 좀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딱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등 자리를 나올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설 자리가 됐지만 14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종목 또다시 한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약간 지지부진한 자리 아셨죠? 네, 그래서 14만 5천 원을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로 좀 잡으시고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돌파했을 때 나머지를 좀 보유하시면서 약 한 16만 원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제가 지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네. 네, 14만 5천 원 기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대차 또 자세한 전략 주셨으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빠르게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진용사랑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캠트로스 4,100원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비중은 40%라고 합니다. 또 캠트로스 하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또 많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잖아요. 자, 빠르게 캠트로스 상담 받아볼게요.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4,100원이고요. 비중이 좀 있으세요. 40%입니다. 자, 4,100원. 네. 네. 네, 이 종목은 뭐 워낙 이제 소재 부품 관련주로 제가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좀 급등 상한가가 3번이나 나오면서 큰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 파동이 한번 나왔죠. 나오면서 제가 여기에서도 공개 추천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종목이 조금 우리 지금 코스닥 시장에 좀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남북경협주와 정치 테마주에만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세력들만의 어떤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제한된 시장인데 거기서 남북경협주와 정치 테마주가 테마주로서 상당히 수급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 섹터들이 전혀 못 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지금 조금 이탈을 했어요. 사실은 이탈을 했지만은 지금 손절가는 약 한 3,650원 정도 대응하는 게 좋았는데요. 지금 오늘 밑꼬리를 살짝 달고 조금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지금 쐐기형 수렴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진짜로 오늘 저점을 또 깨고 이탈한다면 이 종목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3,300원까지는 충분히 또 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오늘 저점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삼각세기형 수렴 구간으로 거의 이제 조정 구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일본 수혜 관련주들 또는 소재 관련주들, 오늘 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재 관련 그 회사들도 방문을 하고 또 키스트에서도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셨던 것처럼 소재 그 관련주들에 대한 정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100년의 기술 역사를 한국의 어떤 기술의 역사를 앞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는 소재 부품주들은 일본과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수급적인 차원에서 테마로서 순환매가 될 수 있다. 수급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런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제는 추석 이후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손절가 그렇게 대응하시면서 급등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 받아봤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상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택 안 되신 분들은요, 내일 조금 일찍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저 못한 이야기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팁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또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항상 정확한 시선으로 급등 수익을 내는 주식천왕의 매매 기법 알아보는 특강 이번 시간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머큐리 50%, RFHIC로 40%나 급등 수익을 냈던 우리 주식천왕 위원회 어떤 기법이 있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비장의 무기 이 비법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캔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캔들의 그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지만, 많은 캔들들을 너무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외우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좀 핵심적인 변곡점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핵심적인 캔들은 꼭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좀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강의를 드렸었죠. 그리고 자료도 공개방에 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캔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하셨었는데 캔들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캔들을 분석함으로써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캔들 하나만 모든 것이라고 보면은 안 되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추세를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이동평균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드릴 겁니다. 다만 이동평균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또 그 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이동평균선을 해석하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한테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한 툴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이동평균선,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신뢰도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은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은 일단 어떤 특정일 기간 동안에 그 주가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 함은 5일간의 주가 평균값을 평균해 놓은 값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5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좀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20일간의 주가 평균값을 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거는 바로 많은 분들이 생명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선으로 많이들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와 수급이 동시에 교차하는 급소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 그리고 단기 이상의 어떤 추세 흐름 속에서의 추세를 파악하고 수급을 파악하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한다. 근데 이 또한 역시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따라서 약간 패턴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지하는지 돌파하는지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일 이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24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중장기 그러니까 추세선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일 이동평균선은 약 3개월간의 우리 한 달 약 한 20일 거래일이기 때문에 약 한 3개월간의 주가 평균값을 나타낸 그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중기적인 추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또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중기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는지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런 중기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주가 흐름을 분석하실 때 꼭 분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선과 241선 말씀 안 드려도 장기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앞전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라 그랬죠.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역시 이동 평균선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추세라는 건 그럼 뭐냐?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두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횡보 국면 방향성을 잡지 않은 추세, 위쪽과 아래쪽으로의 방향을 잡지 않은 횡보 추세도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이 움직임, 결국 이 세 가지밖에 없죠. 상승 아니면 하락, 하락 아니면 횡보, 이 딱 세 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추세라는 것은 결국 이 주가가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한 이후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 배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정배열 국면이라고 정배열 구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바로 이런 상태가 상승 추세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을 공략한다면 아무래도 수익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장기 이평선이 하락 추세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단기 이평선은 이미 장기 이평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바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자리들이 바로 위험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에 기술적 반등을 조금 보여주지만 결국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추가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락 추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하방으로 분산이 일어나는 바로 이런 구간들이 약세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자리들, 이런 구간이 트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물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을 보이다가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 바로 이 장기 추세선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접어드는 약간 기울기가 계속해서 꺾이는 이런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다시 무너지는 그런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상당히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에서의 수렴과 분산인데요. 자, 제가 가끔 주가는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주가라는 거는 결국 움직임을 보면은 수렴과 분산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평선에서부터 이격이 벌어지면서 분산이 일어나게 되면 급등했던 주가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에 수렴하려는 그런 성질을 보여주죠. 그래서 수렴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분산이 일어나고요.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평선에 대한 특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전반적으로 다 겹쳐 있는 이 구간, 바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고 모여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 어떤 모멘텀이나 수급이 붙어줬을 때 주가는 강하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는 바로 정배열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분산이 일어나게 되죠. 이평선이 한번 수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분산이 일어나거나 하방으로 분산이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수렴과 분산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하방으로의 하락 분산을 보여드리고 있죠. 예. 수렴했다가 이평선이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거나 돌발 악재가 터짐으로써 기대 심리가 꺾이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게 되죠. 신라젠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바닥권에서의 어떤 이평선이 수렴하는 한동안 바닥을 다졌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형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는 급락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분산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평선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핵심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아시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자, 골든크로스가 뭐냐, 데드크로스가 뭐냐, 상당히 중요한 급소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소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다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노리실 때는 약간의 보이지 않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골든크로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하죠. 예. 그리고 반대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하방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아래로 돌파하는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그만큼 힘이 좋다는 것이죠.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뚫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 데드크로스는 그만큼 저항자리, 쉽게 말해서 저항자리는 뚫리면은 반대가 되죠. 지지자리가 되는 거고, 지지와 저항은
동전과 앞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자리는 지지해야 될 자리인데 지지할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밀렸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주가는 다시 이제 지지 자리가 아닌 저항 자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단기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여러분들만의 분석 툴 그리고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5일 이동평균선은 얼마든지 쉽게 상승과 반등 자리가 변곡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방향성이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전략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60일이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이거는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매수 맥점을 잡으실 때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 이미 주가가 골든크로스,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주가는 이미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보다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먼저 고점을 형성하고 분산이 일어난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자리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히려 수렴하는 것이죠. 이동평균선에. 그래서 실제로는 골든크로스가 이평선은 늦게 가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갔기 때문에 오히려 골든크로스 자리에서는 주가는 밀릴 수 있어요. 다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고 방향성이 상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주가가 눌렸을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골든크로스 자리에서 분산으로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는 오히려 매수를 기다리시는 게 좋다. 그때는 조정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분석하실 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래서 바로 매수 자리다,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동평균선을 공부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치고 조지프 그랜비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동평균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급소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또 한번 강의를 드릴 건데요. 그랜빌의 8법칙이라 그래서 매수 타이밍의 4가지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의 4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나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하는 걸 참 어렵다.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나. 타이밍 잡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랜빌의 8법칙을 잘 공부를 하시면 주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차트 실전 투자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그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몸으로 실천으로 몸소 익히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랜빌의 8법칙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랜빌의 8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도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주식천왕 전문위원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일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팁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함께 놓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 주시면은요, 시황 리딩도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수 있고요. 그때그때 변동하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전략들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